요즘 오토기어가 변했대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러니? 무슨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조사 욕하고 자동차를 까고 그러더니 지금은 왜 안 그러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를 깠나요? 까기 전략은 아니었잖아요. 네. 우리는 처음부터 결함을 찾아내고 처음부터 제조사랑 싸우는 채널이 아니었거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그랜저 스테빌라이저를 떼봤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그건 그랜저를 깎아내린 게 아니라 언더스티어의 특징을 한번 상쇄시켜보자. 그렇죠. 그래 좀 덜어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랜저를 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i30를 우리가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i30는 우리가 초반이었어요. 모하비도 그랬고 거의 초반에 그런 극찬을 했었던 차들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랜저 스테빌라이저를 띄웠다는 게 그랜저가 형편없는 차다가 아니라 이거 스포츠 맛을 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전륜 쪽을 좀 필요 이상으로 조여놨는데 이거 살짝 풀어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승차감도 살아나면서 밸런스도 오히려 나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마치 어떤 분들은 야 뭐 현대 세팅이 저 모양이냐 뭐 연구원보다 이건 전혀 그런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품 기획을 그렇게 한 거는 짧은 시승을 통해서 옛날에 그 물침대 같은 차가 아닌데 독일 차의 딱딱한 어떤 서스펜션의 단단한 느낌을 이제 국산차도 어느 정도 재현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의도된 세팅인데 우리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겉바를 확실히 실어주자. 그렇죠. 그 느낌인 거죠. 네, 겉바속촉인데 겉바를 아주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야 이거 뭐 겉바 너무 바삭바삭하잖아 이거. 이거는 그렇게 타는 차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바삭바삭한 맛을 낼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저희는 결함을 밝히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조사랑 맞서가지고 소비자들을 대변하면서 와 너희들 왜 이래 너희들 맛 좀 봐 하면서 싸우던 채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저희는 시승기하고 방지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는 좋다 나쁜 건 나쁘다 하는데 무조건 욕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자꾸 저희를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 받았니? 받은 거 없다니까. 형 받은 거 없어. 야 얘들아 와 사무실로 와. 내 법인 통장 다 까줄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내가 다 사주면서 보여줄게. 와 얘들아 형 안 받았어. 몇 번을 얘기하니.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고모님이나 저는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몇백만 원 받고선 뭐 안 해줘요. 근데 우리한테 몇천만 원 줄 제조사가 없어. 이해가 안 맞아. 이해가 경제 논리상 이해가 안 맞아. 우리는 한 4, 5천만 원 줘야 좀 아닌 척하고 해줘볼까 하는데 좀 쓸데없이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그 돈을 안 준단 말이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제조사랑 우리는. 그러니까 고모님이랑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포기하고 야 그냥 우리 말의 자유라도 있자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먹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시승하면서 점심이나 이렇게 커피나 뭐 간식은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다니죠. 잘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먹고 다니는데 제조사에서는 돈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오토기어는 왜 결함을 안 밝히냐. 그거 어떻게 밝혀? 결함이라고 우리가 단언하기 힘드니까 뭐 아니 그걸 밝히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고모님이랑 저랑 갑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먹고 살만한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은 어떤 성격이냐면 거의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야. 다른 방향으로 고모님은 세심한 쪽으로 완벽주의자고 저는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뭘 이렇게 밝히잖아? 그럼 생업이고 뭐고 다 걷어치워야 돼 우리. 이게 맞아 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맨날 며칠 뭐 밤새는 건 기본이고 우리 생업 못해요. 그리고 돈 더 많이 아마 벌어돈 돈 다 소진해도 못할 거란 말이죠. 제대로 장비 갖춰놓고 샘플링해서 대조군 놓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럴 만한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밝히는 척, 소비자 편에 서는 척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말만 해야 되는데 또 그건 못해요. 성격상 그걸 못해. 우리가 그거 했었으면은 제목 좀 낚시질 같은 비슷한 자극적인 걸어놓고서 클릭을 또 했겠지. 그러면서 그걸 하려고 했겠죠. 듣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간혹가다 메일을 와요. 어떤 메일이 오냐면 클릭을 더 많이 발생시키려면 또 뭘 하려면 그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클릭 많이 발생시키려면은 썸네일 디자인 잘하는 업체에다가 썸네일하고 제목 자극적으로 뽑고 또 소비자 편에서 듣기 좋아하는 어떤 국산차는요 아직 멀었어요. 국산차는요 여러분들 돈 주고 살만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사람들 목숨 야 다 즉사시키려고 그러냐. 제조사들 노조 뭐 마음에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 막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들을 때는 시원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V60도 네. 이제 김드라가 와인딩하면서 V60 뒤집어진 이야기.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썸네일을 차를 뒤집어놔 이렇게. 김드라 그러니까 이러지. 김드라 세상 하직할 뻔하고서 표정은 아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현 PD는 이러면서 더더더 떨고 있고 세글수 튀어나간 사연 뭐 이러면서 저희도 사회적인 지능이 있고 그동안 뭐 짬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클릭뷰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자동차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는요 자동차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저희 딸이 7살이에요 7살인데 얼마나 이뻐. 지금 시승 안 나가면 딸이랑 놀아줄 만한 이 10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놀이공원이든 어디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달라고 달래서 이 시간을 이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가장 예쁘게 자라나는 자녀의 시간까지도 할애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시승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너무 좋아. 자동차가 너무 사랑스러워. 자, 선 PD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지만 고모님 자녀가 공부를 잘해. 너무 이쁘게 잘 커. 그러면 와이프가 좀 얄밉더라도 어때요? 다 이쁘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귀한 아들을 이런 자식을 낳아줬으니 뭐 좀 날 서운하게 하더라도 잘해주고 더 좀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동차야. 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제조사가 어떻게 보이겠어?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좀 고객을 서운하게 하는 면이 있으면 왜 그러는지 타이르고 좀 안 그렇게 좋은 길로 이렇게 좀 인도하고 싶지 막 비난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망해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나? 현 PD도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 애가 아니야. 근데 누가 와서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래. 나도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 그럼 같이 욕하면서 야 이 나쁜 놈아 너 죽어라 그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뭔 얘기인지 일단 들어보지. 그게 중요한 거야. 들어보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서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무조건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 믿을 거예요? 믿기 힘들죠. 검증을 해야지. 좀 알아봐야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정황을 봐야지. 왜? 내가 아는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니까. 난 그 친구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냉정함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으면서 말을 아끼게 되잖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동차가 지금 막 흉기라 그러고 막 결함투성이라 그러고 막 즉사시키는 발칵 뒤집어지는 도구래. 그럼 그걸 듣고서 같이 와 하면서 야 이 자동차 이거는 흉기고 이거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즉사시키는 도구고 같이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왜 그러지? 뭐가 맞는 거지? 어떤 문제지? 하고 잘 들어보게 되죠. 그러면 문제점이 확실히 생겼어.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가가지고 막 너는 살 가치도 없고 너는 당장 죽어 없어져야 되고 망이 없어져야 되고 이러나?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지 이런 잘못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겠지. 이제 그 현실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얘는 이렇게 알아들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오해를 했으니까 한번 풀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화해를 시키겠죠.
그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오토기어에서 왜 욕을 안 해요? 아니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지. 그걸 꼭 욕하고 비난하고 망해라 그러고 죽어라 그러고 그래야 되나? 그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제가 어느 식당이나 어느 카페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김도라님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김도라님이 막 드시고 와가지고 야 현PD 이게 뭐냐 이러면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맛이 없다고. 나 엿 먹으라고 갔다 오라고 한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은 그 카페 그 사장님한테 이제 제가 소개시켜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제가 뒤집어 엎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날 뭐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게 먼저일까요? 그게 먼저지. 1차적으로는 제가 좋아해서 제가 추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돈 먹었구나 안 뒤집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얼마 먹었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랑을 한다고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건요. 그 대상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별할수록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현안에 대해서 중심이나 핵심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동차는 저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김도라 저 그리고 현PD가 셋이 모여서 자동차를 시승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자동차가 지불한 만큼의 즐거움을 주는지 또 안정감은 있는지 어떤 즐거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어느 건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성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에게 제조사가 잘못하는 걸 파헤쳐달라, 결함을 밝혀달라, 왜 소비자 편에서 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이 그거 필요할 텐데 너희라도 목소리를 그러면 자동차 지식은 누가 자동차 지식에 대해서 올바른 시승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공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그건데 설렁탕집에서 자꾸 매운 떡볶이 내놓으라 그러시면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매운 떡볶이를 하는 집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거는. 그럼 너희는 그러면 제조사가 잘못해도 말 안 할 거죠? 하지요. 당연히 합니다. 왜? 저희가 제네시스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급발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다뤘고요. 풀브레이킹에서 네, 풀브레이킹도 그것도 아직도 풀브레이킹 이거 어떻게 알아요? 누구는 뭐 처음부터 알아요. 여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다 알 수 있고 시동이 꺼지더라도 물리적인 브레이크, 물리적인 스티어링 조작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못된 정보가 한번 퍼지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교정이 안 되는 거야. 두 분 요즘에 블로그 찾아서 식당 가세요? 안 가요. 잘 블로그 안 봐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먹으러 갈 때 블로그 찾아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아니요. 안 봐요. 안 봐요. 한 10년 전에 이제 오히려 걸러요. 그냥. 그러니까 걸르죠. 걸러요. 이게 블로그 거지란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유튜브처럼 엄청 영향력 있던 매체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 블로거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권력을 갖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쏟아내는 컨텐츠들이 또 자극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아, 어디 갔는데 뭐가 어떻더라 안 좋더라 이런 게 이제 소비자 고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맨 처음에는 정의롭고 뭐 좋아 보였죠.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블로거 그 자체가 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누구도 블로거에서 나오는 정보를 안 믿어. 믿지도 않고 가치 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예 이제 유튜브판으로 이제 판이 돌아섰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판이 블로그처럼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산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유튜브에서 블로그 거지들처럼 이제 똑같은 결함 얘기하고 발칵 뒤집어진 얘기만 똑같은 색깔로 쏟아낸다면 그때는 그러면 유튜브도 블로그의 전철을 그냥 똑같이 걷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출근하실 때 현대차 몇 대나 발칵 뒤집어졌던가요? 도로에서 막 멈춰가지고 몇 분이나 누워 계시던가요? 평온하지 않던가요? 저희도 오면서 그렇게 복잡한 도심을 뚫고 왔는데 평온하던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뒤집어지는 컨텐츠만 보면은 전국의 국산차는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평온하게 잘 다닙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분이 그래, 통계가 그 한 사람에겐 100%래. 그러면 통계를 왜 내? 통계라는 건 객관적인 수치를 사회 현상에 대조를 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자료로 쓰는 겁니다. 그걸 주관적으로 자꾸 내가
당한 일이니까 나한테는 10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어떤 통계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억지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차면 무조건 죽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비율이 65%가 넘어요. 안전사고가. 집도 그래요. 아니 뭐 자동차가 사망자를 안 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차 안에 있어야 되겠네? 집에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 사람 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시기와 우연히 작용해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리고 발코니에서 가끔 어린아이 떨어져 죽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발코니 다 폐쇄해야 되나? 그 건축업자들 다 잡아줘. 뭐 너희들 다 잘못이니까 너희들 다 폐업해야 돼.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 막을 수 없는 어떤 불의의 사고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사회 현상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래서 문제다, 이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는 애들, 그리고 또 질병으로 죽는 애들, 이거 그 사망자들 카운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막 정말 등골이 서늘하게 사망자들 막 올라가는데 안전사고, 교통사고, 지금 교통사고 하나에 135만 명 그래서 죽고 있고, 가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도 무지무시해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많이 다치고 많이 생명을 잃어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사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해서 통계는 그 사람에게 100%니까 아무 의미 없어. 뭐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논리를 통해서 자꾸 뭔가 불안한 생각을 조장을 하시게 되면 인생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지옥을 만드느냐, 그래도 살만한 어떤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만드느냐, 여러분들의 시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걸 저희가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맨날 결함 얘기하고 맨날 제조사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자동차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야, 이게 우리가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아예 이 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아예 이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결함에 집중해서 제조사와 각을 세워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남는 시간 저나 김들어나 유럽 여행 가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여가 보내고 취미하지, 자동차 판에 들어와서 이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지식을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자동차의 특성을 처음 경험 없는 사람들은 잘 판단 못하니까 요걸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결정할 때 좀 후회 없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 논문을 보면요, 그 자동차 고객들을 5가지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총체적인 경험이 가장 많은 고객층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온라인 구전 정보라고 해서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부정적인 정보만 이제 투입을 했어요. 그 총체적인 경험이 많은 그룹에게. 그랬더니 그 실험 결과는 그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구전 정보에 의한 그 브랜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효용성을 되게 중시하는 그룹이나 아니면 아직 경험이 부족한 그룹, 그런 그룹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퍼져 있는 자동차 정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자동차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세 교수고 김드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자동차 자체를 좋아하실 수 있게 그렇지. 폭넓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그 정보로 이제 브랜드 태도나 아니면 소비자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쉬워요. 그 논문에서도 말했다시피 아주 쉬운 거기 때문에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언론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자동차 유튜브판이 우려스러운 정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극적인 거에 사람들이 시선이 가고 거기에 꽂히니까 그걸 다 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우리도 뭐 클릭 많이 나오고 하면 좋은데 그게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그렇게 가치 있지도 않고 영속적이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인생에서 부끄러운 한 페이지만 되지 별로 그거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저희가 블로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거지 되지 말자. 그래서 저희 라이브 안 하는 이유도 자꾸 여러분들 슈퍼챗 쏘시는 분, 안 쏘시는 분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말하다가 슈퍼챗 쏘시면 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색하고, 또
여유가 있어서 쏘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못 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유가 없으시니까. 아예 그런 걸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뭐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슈퍼챗 쏴주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쏴주시더라고요. 몇 번 해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도 않고 괜히 부담만 되시고, 물론 저희에게 뭘 해주시고 싶어서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아예 저희는 잦은 어떤 영상 작업으로 그냥 매일 가능하면, 뭐 저희도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멤버십 같은 거 저희 안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안 하는 거는 슈퍼챗 분위기 이상해져서 안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 요청을 하셔도 저희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저희랑 오프라인에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소통하시고, 그리고 또 정보로 또 게시판으로 돈 안 들게 소통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승기에 중간중간에 광고를 안 넣는 것도 맥이 끊기는 거 참 저희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넣는 거예요. 그거 넣으면 다 돈이에요. 그거 왜 계산 못 하겠어? 나는 사업을 몇십 년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저기는 이런 색깔이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도 다 안 하고 안 찾아다니는데 제조사에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5, 6천만 원 주면 생각해 볼까? 근데 안 준다니까? 저희가 현대한테 가서 우리가 시승기 잘 해줄 테니까 한 5천만 원 달라 그래 볼까? 그럼 걔네들 멘탈 나갈걸? 아니요, 그냥 네. 아예 안 주겠다 그럴걸요, 차를. 아 그럴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건전한 정보가 이제는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혼탁한 혼란한 분위기가 끝나겠지. 그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컨슈머 리포트 같지는 않더라도 그런 어떤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한결같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도 저희는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시승 이렇게 했고 세교수 신나서 강의하고 김두라 신나서 뺑글뺑글 돌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현 PD 와가지고 뭐 신나서 뒤에서 막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집에 가면 또 신나서 마우스질하고 그러잖아요. 다들 뭐에 미쳐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상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편을 들고 싶은데 저희 이렇게 들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면 제조사가 뭔 일을 해도 안 속아. 여러분들이 다 감별할 수 있는 감별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감별사를 만들어 드리자 이거지. 어디 가서 김드라님 눈탱이 맞으시겠어? 자동차 영업사원한테? 김드라가 어디 가서 계약하시는데 눈탱이를 맞아왔어. 그 우리한테 평생 놀림받아 될걸? 아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가 되시라는 거지. 그러려면 본질을 좀 알아야 되고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양쪽 얘기를 균형감 있게 보면서 아 이거가 문제구나라는 어떤 현안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오토기어가 변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오토기어 돈 받았습니까? 적절해요. 이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안 받았다라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공지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희는 주면 엄청 많이 달라 그러는데 저희에게 엄청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받고 있는 거야. 한 1억 주면은 우리 할 거야. 엄청 많이 주세요. 1억 주면은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욕하고 싸우고 하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저와 김드라 현 PD는 자동차 지식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고, 또 그걸 제일 잘해요. 잘하는 거 해야지. 떠들다 보니까 벌써 다 왔네? 그러게. 와인딩 시작하러 가겠습니다.